박태환 선수가 빨간 헤드폰을 끼고 경기에 나왔다. 그가 결승에 나가게 될 걸 예상도 못하던 시절에 크레신의 이종배 회장이 딸 친구의 친구에게 그저 응원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 400m 결승전에 턱하니 그것을 끼고 나타난 것이다. 박태환은 시공에서 초월하려는 듯 그 빨간 헤드폰으로 중국말 소음을 막고 시합을 준비하였다. 패션을 떠나 그의 몰입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그 헤드폰에 열광하였다. 언론도 그 헤드폰을 별도로 다루었다.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준 게 돌아오는 것, 그게 세상 이치다. 나도 잘한 게 하나 있다. 몇 해 전 시무식이 있던 1월 3일에 직원들과 간 만둣국집에서 평소 존경하던 이시영 박사 일행을 보았다. 나를 전혀 모르는 그에게 다가가 명함을 드리고 존경을 표했다. 그런데 그걸로는 성에 안 차서 42,000원쯤 되는 음식값을 몰래 내드렸다. 물론 나는 기회조차 감사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 대학원 강의에서 이시영 박사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위 횡재 사건이 내게 벌어졌다. 그가 홍천에서 운영하는 선마을 힐리언스에 나를 초대했다. 문명과 단절된 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100여만 원의 프로그램에 나를 거저 초대해 준 것이다. 42,000원이 100여만 원이 되는 것, 그게 세상이다. 참고로 내가 그 식사비를 낼 때는 아직 힐리언스는 운영되지 않을 때였다. 그러니 주는 게 얻는 것이라는 그 말이 분명히 맞다. 그러나 돌아오길 바라고 시작하면 이미 퇴색된다. 그건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꼭 돈이 내가 준 만큼의 액수로 돌아와야 하는 걸까? 물론 당연히 아니다. 세상은 내가 세상에 준 형태와 다르게 내게 돌려줄 때도 많다. 아니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 지금의 나의 건강만 해도 그 돌아옵니다. 병원비도 안 들고 치료에 고통도 없는 지금이 과연 공짜일까? 모두가 알 듯 당연히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준다. 물론 아픈 이들이 세상에 준 것이 없는 결과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생기는 것에는 그리 인과관계의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효자 아버지에게서 불효 자식은 나올 수 있지만 불효자 아버지에게서 효자 자식이 나오는 일은 없다는 그 말이 아마 이 뜻일 것이다. 공짜 같은 세상은 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건 역시 공짜가 아니라고 믿는다. 거금을 들여도 무슨 작전을 써도 어려울 그 일이 저절로 내게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돌려주는 것이다. 바보 같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퍼주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다 가진 후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나누는 이들. 김밥 한 줄 한 줄 판돈을 모아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참기름을 팔아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개안 수술 해주는 이들은 말한다. 남을 도우면 자신이 기뻐진다고. 그러나 그저 기분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세상에 좋은 기운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보다 훨씬 덜 갖고도 내내 행복해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아예 자신의 일생을 인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바치는 대단한 어른들도 세상에 많이 계신다. 그러나 그만큼이 아니고도 내 일, 내 생활 속에서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상계동 의사 선생님은 7순이 넘었지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1,000원씩만 받으며 하루 종일 진료를 계속하신다. 실력이나 없으면 말을 안 한다. 최고의 의술을 갖고 대형 병원에서 누리던 시간 끝에 그는 아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에게 준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고 가야 가는 길이 더 홀가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들을 우선 돕는 것도 어떤 애국지사의 일생 못지않은 가치이다. 그것도 다른 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내 금쪽 같은 자식이 내 바람대로 자라주고 이만큼 함께할 수 있음에 그들이 훗날 행복하게 눈 감는다면 그건 역시 작지 않은 역사를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다. 이제 더 길어졌다. 내 나이 40 중반인데 이만큼 살았는데도 앞으로 거의 또 이만큼을 더 살아야 한다.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그렇게 산 시간을 돌아보며 대견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남은 생을 그것에만 목매나 뭔가 또 하나 있을 것 같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고작 나 하나 잘 살라는 것일 리가 없다. 분명 뭔가 있다. 그걸 일찍이 아니는 예치과 그룹의 박인출 회장이다. 그는 인생의 직업 3가지를 미리 정했다. 출발은 치과의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되어 세상에 도전해보는 것, 그리고 다음은 제대로 사람들을 성장시킬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다 돈만 버는 일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다. 각각의 것마다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병원의 문화는 어때야 하는지, 환자가 고객이 되는 시작을 시도했던 그이다. 돈 있는데도 빚 갚지 않는 친구의 목을 조일 방법을 알아도 그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원칙을 지킨다. 새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머리를 비우는 법과 더 큰 것으로 채우는 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며 돈만 버는 것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준다. 훗날은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을 보면 그는 아마도 세상에 등지는 진짜를 찾아내고 등을 두드려주는 가장 건강한 투자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는 거의 100점이다.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이들은 라이트 형제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 그런데 그들은 발명만 했다. 그들은 결국 세상에서 밀려났다.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었다. 비행기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고 자신들의 업적에 취해 발전을 게을리했던 라이트 형제 대신 세상은 글렌 해먼드 커티스를 택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까지 나서서 심성 좋은 비행기 발명가 커티스가 라이트 형제와의 재판에서 이기도록 힘써주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만든 항공사는 바로 세상에서 없어진 반면 커티스의 항공사는 미국 최대 항공사로 성장을 거듭했다. 이 차이가 뭘까? 자신의 것을 자신이 다 가지려는 것과 시작은 자신이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롭게 나누려는 차이이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남이 꿈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이긴다. 남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에 쓰는 시간은 자신에게 우연인 척하며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여기서의 행운은 로또 당첨 같은 복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기적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사람이 남는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어차피 결국 세상은 그들 편이다. 태어날 때부터 운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 세인들은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축복된 출발의 과정을 세상 이롭게 하는 것에 남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에 쓰지 못한다면 하나도 부러울 일이 아니다. 그 좋은 걸 못 해보고 살게 되는 건 부럽기는커녕 안쓰러운 일이다. 그런데 내 주변을 둘러보면 알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나누며 사는 법을 아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여린 마음인데도 사람에게 뭘 어떻게 줘야 할지를 몰라서
때로 교만하다는 오해를 산다. 쑥스러워 담은 입이 자만심으로 오해되기도 하여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데 LG 구자준 회장은 그들과 많이 다르다. 내가 보는 지금의 그가 과거의 그는 아닐 거라는 건 나도 안다. 그의 과거는 당연히 치열했을 것이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모진 적이 없었을 리도 없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낸 지난 시간의 끝에서 사람들을 껴안는다. 마라톤과 히말라야 K2, 남극, 북극 등 극한의 탐험 활동에 직접 참여해온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이기도 한 그는 일찍이 희망 마라톤 기금을 통해 자신이 걸은 만큼 기금을 적립해 남을 돕는 기쁨을 실천했고 희망 탐험 기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표정만큼이나 편안하고 따뜻한 전문가 이상의 유머러스한 대화에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직접 정성스럽게 디자인한 음악회 초대장을 내보이며 잘 만들지 않았느냐고 자꾸 동의를 구하셔서 모두가 웃었다. 평생 처음 아내가 돈을 벌어왔단다. 열심히 만든 도자기를 팔아 돈을 벌어왔는데 원가는 그 10배였다면서 부인을 귀여워하셨다. 그 유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한참 웃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진심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자랑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상대에게 일일이 감사를 전하고 사람들의 손을 진정 따뜻하게 잡아주고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사람들 속에 있다. 유머가 되도록 생색내며 소박한 밥을 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화려한 음악회에 초대하는 그가 자연스러워서 나는 좋다. 자연스러운 건 진심이고 그런 그에게는 나도 나 그대로여도 되니까 그게 참 좋다. 원익그룹의 이용환 회장도 그런 이들 중 하나이다. 과거의 고달픔과 시름 끝에 흔히 있는 더 큰 야박함이 아닌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여유로운 그가 근사하다. 왜 그라고 기운 빠지는 날이 없을까? 이미 세상이 자신에게 짊어지게 한 부담스런 무게로 때로는 허어로울 때도 있을 게다. 그래도 굽힘없이 비겁하지 않게 일하고 자신이 잠시 주연을 맡았을 뿐 챙겨야 하는 스태프들을 건사하듯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변과 나눈다. 날로 떨어지는 시력과 달리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옳은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오늘도 그의 백발처럼 냉철하게 앞으로 간다.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들이 열거되었다. 그러나 크고 비싼 빌딩을 가진 이는 기억나지 않는데 유독 하나 기억난다. 시네라 차인표 부부는 남을 위한 공간을 자신의 빌딩에 만들었다. 아이들이 놀 공간, 꿈을 키워나갈 공간, 그래서 내겐 그 빌딩만 기억난다. 내겐 그 건물이 제일 예쁘고 제일 크게 느껴진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마음속에 세 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담을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에서 담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살리리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내 잊지 말고 중간중간 다시 챙겨가며 지켜야 한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만은 분명하게 알고 살리리다.